need to come take a stand. People who are privileged enough to be out here without fear of being detained should be out here fighting the law.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에 주둔하는 미 육군 1,500명에게 미네소타주 파견 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혹한기 작전에 특화한 병력으로 미네소타의 시위 사태가 악화할 경우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강하게 비판해온 미네소타 주지사는 주 방위군 동원을 지시하면서 평화적 시위를 당부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도로에서 미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남성을 제압한 뒤 무릎으로 얼굴을 계속 때립니다. 차량에서 내리라는 명령을 거부하자 강경 진압에 나선 겁니다. Stop kneeing him in the face! That's his face! Stop it! 근처 세인트폴에서는 자동차 경적 항의에도 아랑곳 없이 중무장한 요원들이 주택에 진입합니다. 곧이어 속옷에 담요만 걸친 노인을 끌고 나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런 강경 이민 단속에 이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에 반발은 지역 공동체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거리로 나온 우편 노동자들은 아이스를 발신인에 반송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친 단속에 항의했습니다. 시위대와 대치가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체류탄과 체류액이 동원됐습니다. 무장한 요원들이 시위들을 제압하고 연행을 시도하자 항의가 쏟아집니다. 지난 7일 새아이의 엄마인 르네구지 총격에 숨진 뒤 거리는 밤낮 없이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지난 14일엔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또 총격으로 부상을 입자 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총격 과잉 단속 우려 속에 텍사스주 구금 시설에선 쿠바 출신 이민자가 시설 요원들의 피살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내란법 발동을 경고한 데 이어 직권으로 군 투입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한 고등학교, 학생 수백 명이 이민 단속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행진합니다. 이웃 도시 세인트폴의 고등학생들도 교실을 떠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민 당국은 학교 부근이나 통학 차량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한 과격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르네 굿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다가 이민 당국 요원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참다 못해 고등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서게 된 겁니다. I know a lot of my friends who might not necessarily even be immigrants are feeling feared. Action Act is a tool at the president's disposal, but it has been used by previous presidents in American history. 내란 진압법이 발동된 건 34년 전 LA 폭동이 마지막으로 3천여 건의 방화와 약탈이 일어나 주지사가 군 투입을 요청했던 당시와 이번 이민 단속 반대 시위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혹시 내란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내란법이요? 네. 말 그대로 나라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쓰는 법인데 이걸 발동하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국민들을 진압할 수 있어요. 아, 군대를요? 네. 미국 건국 이래 딱 30번 쓰였다는 법인데 이걸 다시 꺼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제2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 모든 게 한 여성의 죽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새아이의 엄마였던 37살의 평범한 미국 시민 르네 구트라는 분이 이민 단속국의 총에 맞아 숨졌어요. 정부는 요원의 목숨을 위협한 일종의 테러 행위에 대한 정당 방위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시민들은 이건 살인이다 이러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죠. 대체 그날 도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한 걸까요? 사건은 1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도로에서 시작됩니다. 네. 이민세관 단속국, 우리가 보통 IC라고 부르죠. 이 IC 요원들이 SUV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워요. 네, 일단 차를 세웠군요. 그렇죠. 그리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데 운전자가 따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차가 스르륵 움직여서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네, 바로 그때 요원 한 명이 운전석을 향해서 총을 3발 쏩니다. 3발이나요? 네,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르네 구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아이의 엄마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엄연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정부와 시민들의 시각이 완전히 갈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랑 국토안보부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놨어요. 운전자가 요원을 차로 치려고 의도적으로 돌진했다. 의도적으로요? 네, 이건 명백한 테러 행위다. 그래서 요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공식 입장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 총을 쏜 요원이 몇 달 전에 다른 현장에서 차에 치워서 크게 다쳤던 경험이 있다 이런 사실까지 공개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요원은 극심한 트라우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다. 이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겼죠.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아, 영상이 공개됐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운전자가 요원을 잔인하게 차로 쳤다고까지 비난을 했는데 영상 속 모습은 그 설명이랑 너무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달랐는데요? 차량이 요원을 향해 막 돌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원들을 피해서 이렇게 살짝 비켜서 현장을 벗어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그걸 본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정당방위냐, 이건 명백한 과잉 진압이다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나 지역 경찰조차도 연방 단속 요원들이 너무 무모하게 불필요한 무력을 썼다고 비판하고 나설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지역 경찰이 연방정부기관을 비판했다고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아주 이례적이죠. 그만큼 현장에서 본 상황이 정부의 설명과는 달랐다는 어떤 방증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가진 상징성, 이것도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장소의 상징성이요? 혹시 2020년에 미국 전체를, 아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졌던 그 사건이잖아요. 숨을 쉴 수 없다. I can't breathe. 이 말이 전 세계적인 구호가 되기도 했고요. 바로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 그 바로 근처에서 또다시 공권력의 총에 시민이 숨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하필 또 거기서. 그렇죠. 미국 시민들, 특히 미네소타 주인들 입장에서는 4년 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됐다. 이런 공포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분노가 그럼 미니애폴리스라는 한 도시에만 머물지 않았겠네요? 네,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들에서요. 사건 발생하고 첫 주말 이틀 동안에만 1000건이 넘는 시위가 열렸어요. 이틀 만에 1000건이요? 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시위가 확산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시위 현장 분위기도 정말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평화로운 추모도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랑 경찰이 막 부딪히면서 최루탄이랑 섬광탄까지 등장했다고요? 맞아요. 아이스는 떠나라. 이런 피켓을 든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지나가는 차들은 막 경적을 울리면서 지지를 보냈죠. 근데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본 시위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독특한 방식이었는데 어떤 건데요? 그 이민단속 요원들이 묵고 있는 호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호텔 앞에 시민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 잠 못 자게요? 그렇죠. 네가 쏜 총 때문에 한 가족은 영원히 잠들 수 없게 됐으니 너희도 편히 잠들게 두지 않겠다. 이런 상징적인 저항이었죠. 와, 그건 정말 창의적이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그런데 이런 분노의 표출만큼이나 놀라웠던 게 시민사회의 움직임이었어요. 숨진 르네 구추의 주족을 돕자는 온라인 모금이 열렸는데 사흘 만에 모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했죠.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억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모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액수죠. 그만큼 이 사건을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처럼 여기는 미국 시민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돈만 모인 게 아니었죠. 그렇죠. 실제로 70대 할머니부터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특히 그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10대들은 정치적인 문제에 좀 무관심할 거다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민단속국이 학교 근처나 아이들 통학버스까지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벌이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엄청났다고 해요. 아, 학교 근처까지요? 네. 어제까지 같이 공부하던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아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거죠.
르네 구츠 아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는 피켓 문구가 그걸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공동체의 저항도 정말 영화 같은 장면들이 있었어요. 아, 그 피자 가게 이야기 맞죠? 네. 평소 이민자들을 많이 돕던 한 피자 가게에 단속반이 들이닥쳤는데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 전부 가게로 몰려와서 인간띵을 만들고 단속반을 쫓아내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와. 네, 이렇게 시민들의 저항이 조직적으로 또 아주 거세게 번져나가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도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미네소타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살인범, 마약상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이건 뭐... 사실상 시위대를 범죄자 옹호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위 자체를 국내 테러 행위,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규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바로 그 내란법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게 내란법이라는 게 주 정부가 요청하지 않아도 심지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연방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서요. 초강력 법안이죠. 아니 잠시만요. 시위대를 진압하는데 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그것도 주 정부 이사랑 상관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투입할 수 있다고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상대로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미국 건국 이래 30번 정도 사용됐고요. 마지막으로 발동된 게 1992년 LA 폭동 때였어요. LA 폭동 때랑 지금 미네소타 상황은 이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LA 폭동은 도시 전체가 불타고 약탈당하면서 기능이 마비된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당시엔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고 주지사가 직접 연방정부에 군대 투입을 요청했어요. 아, 주지사가 요청을 했군요. 네. 하지만 이번 미네소타 시에는 일부 격렬한 충돌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평화적으로 진행됐거든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사건에 똑같은 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니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경악한 거죠. 그럴 만하네요. 이건 시위 진압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다. 이러다 정말 남북전쟁 같은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가 쏟아져 나온 이유입니다. 실제로 군대 투입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500명에게 미네소타로 파견될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와, 연방군대가 움직이니까 미네소타 주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데요? 그럼요.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 방위군 동원을 지시하고 연방군대가 미네소타 땅에 발을 들이는 걸 막겠다고 선언했어요. 세상에, 연방군대랑 주 방위군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갈 뻔한 거네요. 정말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분노와 대립이 단순히 한 명의 요원과 한 명의 시민 사이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뭔가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사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황당한 사실들이 드러나요. 그중 하나가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됐는데 바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신임 요원 채용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채용 시스템이요? 저는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민단속 요원을 뽑는데 AI, 인공지능을 썼다는 것도 놀라운데 네. 그 AI가 IC 요원이 되고 싶다. 이 문장 하나를 경력으로 인식했다고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정말 말 그대로예요. 황당하죠? AI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경력달을 필터링하는데 프로그래밍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아... 예를 들어 이력서에 그냥 저는 훌륭한 아이스 요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만 써도 AI가 아이스 요원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이 사람을 경력자로 분류해서 현장에 배치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럼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심지어 총 한 번 제대로 안 써본 신참 요원들이 베테랑인 것처럼 포장돼서 일선 현장에 투입됐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전문성도 경험도 부족한 요원들이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과잉 대응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도입된 어설픈 기술이 빚어낸 시스템적인 비극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고 보니 갈등이 격해지면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씁쓸한 단면도 있었어요. 오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더라고요.
네, 일종의 혐오 표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이번 사건처럼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백인 진보 성향의 여성들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신조어예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네, 부유한 백인 진보 도시 여성의 머리 글자를 딴 건데 공교롭게도 그 단어의 뜻이 영어로 끔찍하다는 의미의 awful과 같죠. 한 집단을 악마화하고 낙인 찍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사실은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조건 이민자를 막는 강경일변도 정책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순적인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 공장 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이민 단속에는 오히려 불만을 표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게 하려면 그들이 데려오는 전문 인력 정도는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그건 불법 이민자는 단 한 명도 안 된다. 이런 기조를 설계한 스티븐 밀러 같은 핵심 참모들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의 큰 방향과 현장의 세부적인 실행 사이에 이런 혼선과 모순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부 분열이 현장 요원들에게는 어떤 혼란을 줬을까요?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어디까지가 단속 기준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혼란이 결국 현장에서 비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미국 시민들 여론도 정부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인 절반 이상 51%가 이민 단속 강화가 오히려 도시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대요.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고요. 네. 네, 하지만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예요. 이번 사태가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가치와 시민의 안전과 인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미네소타 검찰청 소속 검사 6명이 줄줄이 사표를 던진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그 사건이요? 맞습니다. 연방정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고 하고 오히려 숨진 르네 구트의 과거 행적을 뒷조사해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압박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어이. 이에 항의하며 검사들이 사표를 던진 건데 이건 사법 시스템의 근간, 즉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한 발의 총성, 한 명의 죽음이 어떻게 한 사회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지. 네.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질서를 위한 어떨 수 없는 희생이라면서 정부의 법 집행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은 내 이웃의 비극이라며 함께 아파하고 거리로 나서야 할까요? 정답 없는 이 질문이 지금 미국 사회 전체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